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한국사 대표 강사 선우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강좌를 준비했는데요. 자, 공무원 한국사 기초 입문 강의, 즉 기초라는 강의를 여러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 강의를 만들게 된 이유는 실강에서도 그렇고요, 인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일단 학습 상담 중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한국사가 너무 어려워라는 거였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국사 유전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에서 너무 한국사 공부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국어나 영어는 늘 중고등학교 때 늘 열심히 해왔고, 근데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국사를 거의 하지 않으셨고요. 더더구나 이과분들은 거의 안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무원 공부하시면서 한국사 과목을 처음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방대한 것 같고 외울 것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러나 우리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사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리고 또한 너를 보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나의 역사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국어와 영어는 어휘 과목은 여러분 조금 시간이 필요한 과목이지만 한국사는 노력 대비 금방 고득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사는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는데 분명히 그 꿈을 이뤄주는데 견인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사 5천 역사의 방대한 어떤 그런 역사 속에 그 방향을 보는 일종의 큰 여러분 숲을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주 짧게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어떻게 단원별로 우리가 어떤 초점 맞춰야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사 시대개관부터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게 전부예요. 제가 여러분 이도표 진짜 많이 보실 건데, 과거에 7차 교과과정에 국정교과서에 입각해서 일단 공무원 시험이 나오는데요. 국정교과서에서 나왔던 한국사 시대개관입니다. 일단은 우리 역사 크게 8시대를 보는데, 첫 번째 단원이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일단 선사와 역사라는, 그러면 이 단어부터 보셔야 되는데, 선사, 뭘까요? 선사란 원처 선자, 기록사자, 즉 기록 이전의 시대예요. 제가 이 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역사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이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시대를 나누는데요. 선사시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기록이 없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유물과 유적이에요. 그래서 올드 석기, 구석기, 그 다음에 나중에 뉴 석기, 즉 신석기, 그 다음에 다시 금속제 단계, 청동기, 철기, 이렇게 여러분 끝에 기자가 붙는다는 거죠. 도구. 즉, 유물. 그래서 선사시대는, 이들이 어디서 살았는지, 어떠한 도구를 썼는지, 이런 거에 초점에 맞춰질 거고요. 더더구나, 이 신석기 단계까지는, 평등사였고, 청동기 단계로 들어가면서 사유재산 계급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결국 여러분,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됐고, 다시 남성 중에서도 가장 힘센 남자들이 모이게 되면서 그들이 정치적 지배자가 되고, 대다수는 피지배층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죠. 청동기 단계에서, 최초의 국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이후에 철기 단계, 이 땅에, 만주와 한반도에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만, 진안, 변한 이런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 진안, 변한 이런 많은 국가 중에 철기 단계 여러 국가 중에 세 나라가 바로 3국, 소위 중앙 집권국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를 군장국가라고 부르고 철기 단계를 연맹 왕국 단계로 들어왔다 부르고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소위 중앙 집권국가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벌써부터 어렵죠, 여러분. 일단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사랑하려면 일단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뭐예요? 낯설지만 자꾸 익숙해져야 되겠죠. 이런 용어들이 좀 익숙치 않지만 용어들을 자꾸 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어떤 기초 과정에서 용어들을 먼저 들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군장국가, 연맹왕국, 중앙집권국가. 이 강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고대사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2세부터 거의 7세기 500년 역사가 진행될 거고요. 이어서 한반도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그리고 위에는 발해가 있었던 이 시대를 우리는 남북국 시대라 부릅니다. 여기가 약 1000년의 역사예요. 여기를 국정교과서는 고대사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잘 알고 계시는 태조 왕건이 새로 나라를 세우죠. 바로 고려.
고구려 개승국과 고려라는 나라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를 중세사라고 시대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성계에 의해서 또 새로운 왕조가 열렸죠. 바로 조선이죠. 자, 과거에 자, 고조선. 자, 그래서 과거에 자, 고조선. 사실 여러분, 자, 고조선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당군이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조선이었는데 자, 이성계의 조선과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는 자, 옛고자 넣어서 고조선. 여기를 이제 자, 조선이라 부르는데요. 자, 조선 왕조 500년을 다시 대한민국 국정교과서는 시기를 크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일단 자, 15세기와 16세기를 자, 조선 전기, 자, 근세사라 불러요. 그다음에 1592년에 자, 16세기 말에 그러면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 어느 전투예요? 자, 임진왜란이죠. 자,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이 임진왜란에서 국토가 불타고 엄청난 많은 인구가 자, 여러분 죽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의 사회를 조선 후기 사회라 부르고 자, 17세기, 18세기, 19세기 초 바로 이 상황입니다. 자, 여기를 조선 후기 또는 근대사의 태동기. 역사는 변하거든요. 뭔가 태동기라는 것은 자, 새로운 변화가 모락모락 나오는 자,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히 자, 우리가 15세기 엄청난 전성기였죠. 세종 그리고 성종 이런 자, 임금이 있었던 시대고요. 그 다음에 18세기 영조 정조에 다시 한번 세종 때 르네상스를 다시 도모했던 그런 시기였지만 19세기 외척 세도 정치로 가게 되면서 우리 정치는 다시 자, 여러분 썩게 됩니다. 자, 이런 최악의 상태에서 다시 1863년 고종이 12살의 왕이 올라가요. 자, 새로운 왕이 올라갔는데, 자, 바로,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에 대한 용어부터 설명드리려면, 자, 앞에 왕이 자, 죽었습니다. 승하셨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다시 조선 왕족들 안에서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왕을 낳아준 아버지를 흥선대원군이라 부릅니다. 자, 조선 왕조 500년 동안 흥선대원군이 4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자, 3명은 죽은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이 왕위에 올라갔고요. 자, 여기 고종의 아버지 이양은 살아서 자기 아들이 왕위에 올라가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자, 이런, 자, 앞에 왕이 후사를 남기지 않았고, 자, 새로운 왕을 왕족 안에서 뽑았을 때, 이 새로운 왕을 낳아준 아버지를 흥선대원군이라 부르는데, 바로 이양은, 흥선대원군이, 자, 이제 1863년부터 1873년, 자, 10년간 권력을 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도 정치를 맡고 또한 이때 서양이 자꾸 와서 통상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상 거부 정책을 핍니다. 자, 이럴 때 좀 있다가 고종이 22살이 되면서 성이 되면서 직접 정치를 피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자, 일본한테 문호가 열리고 이어서 많은 나라들한테 줄줄이 사탕으로 문호가 열리는데 이런 조약들이 다 불평등 조약이었고 결국 1910년 일본한테 국권을 강탈당하는 치욕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어쨌든 1863년부터 1910년 바로 이 시기를 근대사의 발전기 또는 개화기라 불러요. 자, 그리고 1910년부터 자, 1945년 소위 일제강점기 또는 민족독립운동기. 자, 요 시기를 여러분 맞게 되는데요. 이 35년, 이 시기는 공무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일제가 단계별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침략했고 우리는 그 단계 속에서 어떻게 민족이 저항했는지 그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1단계 1910년부터 1919년, 2단계 1919년부터 1931년, 3단계 1931년부터 1945년. 일단 큰 틀 보시고요. 자, 1945년 우리는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면서 1945년까지부터 현재 자, 2016년, 지금 여름, 자, 이 시점,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자, 여기를 현대사라 부릅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 자, 고대사회, 중세사회, 조선전기, 근세사회, 그리고 조선 후기, 근대사회, 태동기, 자, 근대사회 발전기,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사회, 이렇게 8시대로, 자, 우리 역사가, 자, 전개되고 있고요. 자, 이거는 국정교과서에 입각한 시대 구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얘기는 그러면 계속 제가 이 강의를 7강으로 준비했는데, 자, 계속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자,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요? 어떤 사료가 나와서 이 시대 모습을 물어보고, 또한 어떤 사료가 나와서 15세기 모습을 물어보고, 자, 시기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먼저 시기에 대한 감각부터 갖고 계시고요. 자,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번 자,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저한테 정말 자주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수능 한국사와 공무원 한국사의 차이는 뭔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일단 여러분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한국사 하셨단 말이에요. 자, 뭐 열심히 안 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들어보셨어요. 근데 일단은 자, 2016년 현재 수능하고 공무원의 여러분, 자, 그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일단은 시험이 나오는 범위는 같아요. 자, 교과서 범위,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 안에서 공무원 시험도 나오는데요. 단지 나오는 시대 비율이 완전 다릅니다. 먼저 수능부터 볼까요? 자, 2010년 대비 자, 수능을 보니까 자, 여기 전근대사 부분이 자, 6문제 나왔고요. 자, 그리고 근현대사가 14문제 나왔어요. 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부터 조금 잠깐 설명드리고 갈까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 요 시기 자, 1863년부터 여기 현대사에 여기를 우리는 자, 근현대사라 부르고요. 자, 이 앞을 전근대사라 부릅니다. 자, 8시대 중에 이렇게 나눠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이 부분에서 자, 수능에서는 일단 보시면 전근대사가 자, 선사부터 조선 후기까지 6문제 나왔고요. 근현대사 여러분 14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은 2010년 현재까지는 근현대사를 더 많이 공부하시고요. 전근대사를 굉장히 좀 적게 공부하시는 게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2016년 국가직 국어 보니까 수능과 반대인 거 아시죠? 자, 일단은 자, 전근대사가 13문제, 그리고 근현대사가 7문제. 그래서 결국 수능하고 자, 공무원 시험의 차이는 시험에 나오는 시대 비율이 반대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자, 현재까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전근대사를 좀 많이 보시고, 아니, 자, 근현대사를 많이 보시고, 전근대사를 좀 덜 보셨는데, 공무원에 오니까 그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전근대사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일단 뭔가 생소하고 다 암기해야 될 것 같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선입감이 먼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다 자, 하다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자, 공무원 한국사 기출 분석부터 좀 해드릴게요. 자, 뭐냐면 여러분 공무원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 어떤 학문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 기본적으로 자, 공무원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야 자, 객관 시험을 빨리 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고득점이 될 수 있는데요. 자, 2016년 국가직 9급을 일단 보니까 자, 일단 크게만 보세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볼 건 없고 자, 여기 역사 인식 문제, 역사가 무엇이냐. 자,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공무원 시험에서는 특히 국가직에서만 좀 잘 나오는데요. 5년에 한 번 나오고 2010년이 바로 그런 해였습니다. 이거는 맞추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먼저 여러분 여기 자, 근대사의 전개, 즉 전개기 개화기부터 현대사, 여기가 바로 근현대사였잖아요. 자, 근현대사 약 30% 나왔네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가 다 전근대사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약 65%에서 70%는 전근대사가, 그리고 자 35%에서 30%는 근현대사라는 것을 먼저 자 인지하시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단원별로 봤어요. 그랬더니 자, 여기 정치사 자 10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사 3문제, 자 사회사 2문제, 문화사 자 3문제, 그리고 뭐 선사시대는 여러분 그냥 번외로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정치사가 일단 50% 나오는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지방에 살고요. 저희 지방에서 공무원 되고 싶어요. 지방지 구급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별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자, 지방직 구급 2010년 자 문제 보니 마찬가지로 자 여기 일단 근대사에 자 보겠습니다. 자, 근현대사 바트 여러분 요 정도 나왔고요. 자, 이쪽이 다 전근대사였다는 거죠. 자, 구별할 줄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다시 두 번째 자 단원별로 어떻게 나왔는지 보니까 정치사 여러분 아까 국가직 10문제였는데 지방기 12문제. 아, 정치사가 진짜 중요한 뼈대구나 느끼셨을 거고요. 경제 3문제, 사회 2문제, 문화 2문제 나왔습니다. 스님, 저는 서울시 공무원 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별 차이 없어요. 서울시도 똑같습니다. 자, 서울시 9급 6월에 있었던 9급 보니까 서울시는 자, 요 근현대사가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수능만큼 아니었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국가직, 지방직이 2010년에 근현대사가 약 30% 나왔다면, 서울시는 그게 좀 더 많이 나와서 35% 정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근현대사, 자, 파트가 아니라 전근대사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비슷합니다. 자, 더더구나 여러분, 자, 이 개화기 1863년부터 1910년까지 요 60년의
기간에서 문제가 4문제 나왔죠. 이거 대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능에서 근현대사 많이 하시는데 불구하고 공무원 시험에 오시면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근현대사 너무 어려워요. 그 얘기 하시는데요. 사실 여기는 150년이에요. 5000년 역사에서 150년. 근현대사 꼭 보셔야 되고요. 여기는 자 이야기 스토리로 풀어나시면서 이해하시고 자 암기하셔야 될 그런 단원이고요. 사건 순서를 정확히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다시 자 여기도 어떻게 자 그다음 단원별로 나누는지 본다면 자 여러분 서울시 이번에 정치사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네요. 14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회사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경제사 문제, 자 문화사 4문제. 여러분 어떤 특징을 보셨는데요. 아 정치사가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자 경제사에는 합쳐서 한 2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문화사가 점점 부각되고 있구나. 그거를 캐치하셨으면 그럼 이 강의는 성공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7급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7급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7급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근현대사 이 정도 나오고요. 자 전근대사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단원별로 다시 본다면 여기도 자 정치사 자 9문제 기본적으로 열에서 9문제 나오고요. 경제사 3문제 여러분 압도적으로 작년 7급은 문화사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 점점 정치와 문화사의 접목을 자 이쪽을 잘 하셔야 되고요. 문화사가 요즘에 자 트렌드라는 걸 꼭 기억하시래요. 그래서 작년 7급이 좀 어려웠었고요. 아직 2010년 7급은 자 시험이 8월이고 제가 지금 이 강의를 7월에 찍기 때문에 자 아직 7급 시험 아직 자 올해 시험은 여러분 아직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작년 좀 어렵게 느꼈던 자 7급 국가 시험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경찰. 선생님 저 경찰인데 또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자 이 정도. 근현대사. 자 근대사의 발전기 또는 개화기, 민족 독립운동 현대사 이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 자 전근대사. 결국 뭐냐면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중은 공무원 시험과 수능 시험은 다르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떤 직렬이든 경찰이든 뭐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9급이든 7급이든 같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경찰도 마찬가지 정치사 10문제 자 여러분 문화사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서 자 올해 2010년 경찰 1차는 굉장히 국사가 어려웠었는데요. 문화사 파트를 제대로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성이 중요하고 자 이렇게 공무원 시험이 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공무원 시험의 출제 경량과 관계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어느 직렬과 관계없이 자 9급 7급 관계없이 전 범위에서 골고루 나온다는 거 사실 한국사 과목은 여러분 고득점이 돼야 됩니다. 자, 7급은 아니지만 9급은 원점수와 조정점수가 있잖아요. 국어, 영어, 국사는 원점수. 여러분이 받은 점수 그대로 갖고 가시는 거고 나머지 선택 과목은 조정점수입니다. 자, 경찰에서는 심지어 자, 영어와 한국사는 바로 원점수고 나머지가 조정점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 특히 영어는 좀 어렵게 여기시고 그래서 한국사가 고득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천범위를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자 국정 교과서의 8시대를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본 개념 물어보는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예를 영조, 정조만 들을게요. 그건 공부 안 해도 뭐 사극을 통해서 다 아시잖아요. 영조대왕, 정조대왕이 어떻는지. 자, 그러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 지금 자 7월 초 현재까지 나온 자 시험 문제를 정리해 보니까 자 영조 정조 영조 영조 쭉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리고 2010년 경찰 1차 영조, 교육행정직 영조, 자 기상청 9급 정조, 사회복지 9급 영조, 자 지방직 9급 다시 영조, 서울시 9급 영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결국은 기본 개념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항상 기출 파악을 정확히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좀 더 노력 대비 고득점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정치사가 지금 50% 나온다는 거 아셨죠? 때로는 자 정치사가 50%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뼈대는 정치사라는 거. 기타 사회경제 20% 요즘에 트렌드 문화사가 점점 접목 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사 고득점의 비결은 결국 정치사와 문화사를 접목하는 그런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국사의 효율적 방법이 뭘까?
자, 물론 선후배 믿고 쫓아오시면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방향성을 세팅하셔야 돼요.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한국사를 공부할 때 뭐 독학을 하든 다른 교수님 수업을 듣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자, 한국사의 숲을 빠르게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좀 전에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 혹하셨죠? 한국사 시대개관. 이렇게 전체를 보셔야 돼요. 이게 어느 시대인지, 그 시대의 특징이 뭔지 큰 숲을 보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다시, 자, 객관시험의 성패는 이해와 정확한 암기예요. 여러분, 국사를, 자, 한 20분 드려요. 한 30분 드려요. 20문제. 그러면 다 맞춰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자, 시험은 뭡니까? 9급은, 자, 또한 경찰도 그렇고, 100분 안에 100문제, 5과목 100문제 푸셔야 되고요. 7급은 140분 동안, 자, 7과목을 푸셔야 됩니다. 자, 물론 국가직에서는, 자, 국가직 시급은 영어가 지금 없어서 조금 조절이 됐지만 기본적으로는 자, 9급 같은 경우 100분 안에 100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어나 자, 영어 같은 과목은 독해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낯설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영어를 잘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국어와 국사를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특히 국사는 자, 20문제를 10분에서 12분 안에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항상 여러분 암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해를 전제한 암기 과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정확한 암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 기억력이 너무 부족해 자꾸 또 까먹어요. 그런 여러분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고 반복한다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여러분 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자, 좀 전에 얘기했죠.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과목은 아니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기출을 전제로 시작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 역사는 변화를 물어봐요. 이 시대와 이 시대의 변화가 뭔지. 만일 어제도 콩 먹고 오늘도 콩 먹고 오늘도 콩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 자, 밥 먹다가 콩 먹었던 그 변화는 중요해요. 근데 매일매일 콩을 먹었어요. 그럼 그건 안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콩밥 먹었습니다. 감옥 들어갔어요. 자, 그 사건 밀란을 통해서 들어간 건지 정치적인 변화를 통해서 들어간 건지 그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에 초점 맞추면서 중요한 그런 변화를 자, 시험을 내는 거고요. 바로 거기에 포커스 맞추면서 먼저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 이게 한국사의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실 자, 선호학사 교재에 대한 좀 설명을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선호학사 공무원 수험서로 가장 최적화된 교재다. 이렇게 자, 감히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저는 수능을 10년 했고 그 다음에 2003년부터 공무원만 여러분 전담으로 해서 현재 14년째 공무원 강의를 하고 있는 자, 소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선호학사 교재는 2003년부터 나왔고 자, 특히 자,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EBS의 9년의 긴 역사를 여러분 제가 맡아서 해왔습니다. 자, 한번 자, 그 역사 한번 볼까요? 역사는 흐름이다. 바로 이게 흐름인 거죠. 그냥 무슨 이렇게 가는구나. 큰 숲을 봐라 이거예요. 아, 이렇게 자, 방문각 교재 여러분 변화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자, 2016년 저희가 이제 이 교재였었고요. 자, 드디어 자, 2010년까지 EBS의 교재로서 역할을 했고 그만큼 검증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2017년 저희는 이제 방문각 공무원 기본서로서 당당히 다시 한번 여러분 자, 이 방문각 합격 시스템과 함께 다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긴 역사를 갖고 있고요. 이미 검증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학술가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구성. 일단 여러분이 교재를 쫙 펼치시면 이게 큰 숲을 보는 거예요. 일단 자, 학습 포인트가 나옵니다. 2단원에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 사실 이거는 기출 포인트예요. 그래서 2단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는 지금 보지 마시고 수업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자, 요 부분 단원 계약 맥 단어를 좀 보셔야 돼요. 아, 이 단어의 내용은 이런 거였었지? 자, 조선후기 지배체제에 무슨 있었네. 그 다음 정치구조는 어떻게 변화됐네. 이런 제목들을 보시면서 큰 숲을 잡으시는 훈련을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기출문제의 중요성에 말씀드렸었죠? 결국 기출이 반복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어느 단원, 조선후기 자, 잘 알고 계시는 영조, 정조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청조 파트 오면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기출 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이 분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자, 그런 분석은 저희 교수들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거기서 출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고득점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이렇게 뭐요? 다 볼 거 없어요?
뭐야, 한 2줄 있구나. 이거는 매년 나오는구나. 좀 전에 영조, 정조 매년 나왔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기출문제 분석의 반영이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수업을 이해하셨다는 그 증거는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원이 그 내용이 끝나면 단원마다 맨 끝에 여러분 기출 확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출 문제를 한 문제 또는 여기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2문제 제시해서 여러분 스스로 먼저 기출에 대한 파악을 하게끔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처음 초보 단계 기본 단계에서는 이론서만 열심히 보세요. 왜냐하면 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기출 족보를 놓고 같이 보시면 너무 공부가 힘들어요. 공부는 일단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애하는 것 같다. 그 사람의 이름이 처음에 누군지 모르잖아요.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여러분 그게 존재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사랑스러워지고 내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여기도 가장 기본적인 이념을 이론을 보셨다면 기출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것만 파악할 줄 아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론을 보세요. 기출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재에 꼭 알아두기와 더 알아두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한국사 5,000년, 자랑스러운 역사지만 수험생한테는 좀 방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벅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쭉 서술되어 있고 마지막은 꼭 알아두기라는 단원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그 파트의 내용을 정리해서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데서 계속 기출돼요. 그 다음에 더 알아두기가 있어요. 요거는 요 내용이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좀 더 봐야 될 그런 좀 심화적인 내용도 정리가 돼서 기본과 심화를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 주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가끔씩 박무각 남부고시학원에서 했던 특강, 실강입니다.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10년간 했던 특강들을 모아서 냈던 건데요. 특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원화성, 그 다음에 화성행차 이런 것들 요즘 한국사 검정에서 진짜 잘 나오죠. 그런 집중적인 내용을 넣어서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한국사 검정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교재로서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공무원 기초인문과정의 가장 OT인 여러분 과정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 강의에서 공무원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러분 그 중요한 부분 아셨죠? 수능과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내용은 앞으로 가야 될 건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건 들어가셔야 돼요. 큰 숲을 봐야 되고 흐름을 파악해야 되겠구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강에서 이제 다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기로 할게요.